심영선 마담님은 어떠세요? 거절을 네. 좀 잘하는 편이세요? 일단 제가 저를 항상 못생겼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최용림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최용림 선생님. 귀엽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제가 거절을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못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관상학적으로 네. 좀 몰라도 관상학적으로 거절을 못할 얼굴이에요. 아, 거절 못할 거. 예. 아, 그럼 이따가 어떻게 저랑 뭐 저녁이라도 하는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 바빠요. 먹어보세요. 저 거절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긴 거 같지 않게 말하는 거 같지 않게 거절을 사실 잘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생긴 게 거절을 못하게 생기셨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정말요? 착하게 생겼어요. 거절 잘하게 생긴 얼굴은 윤정 씨 같은 스타일. 정말? 이런 스타일은 윤정 씨가 내가 못하실 것 같아요.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잖아. 못생긴, 이쁜 애, 뭐. 자, 이 많은데 딱 관상 딱 보면 또 틀에서 딱 나와. 거절 잘하고 거절 못해요. 그리고 유인경 마담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거절을 잘했으면 홍림 씨를 지금까지 보겠어요. 그러면 지목받았던 윤정 마담님은 뭐 잘 거절하는?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적인 경우와 사적인 경우가 좀 다를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공적인 거는 거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분명한 선이 있는데 사적인 거는 좀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관련돼서는 좀 그래도 그렇죠. 단호하게 할 수 네, 있지만 네. 최영림 씨 같은 사람이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거절합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지. 공적인 게 남아있어. 그냥 거절. 부탁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 왜냐 의사라는 게 부탁받을 일이라고는 환자밖에 없어요. 그치 맞아. 예, 뭐 다른 부탁이 만일 온다 그러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답을 금방 안 하죠. 뭐 단 10분이라도 전화를 일단 끊든지 뭐 잠깐 쉬었다가 생각을 해보고 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해주고 내 능력 바뀌다 그러면 거절해야죠. 그럼 10분 정도면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 내서 거절을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생각을 하니까요. 즉답을 안 하는구나. 근데 나는 진짜 거절 못해가지고 그지 될 뻔한 적도 많았어. 이성미 씨가요? 난 진짜 어릴 때부터 거절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세월이 많았어. 옛날에 꿀 파는 할머니들이 있었어. 대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릴 때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불 붙여주고 이러면 돼지 저금통 털어가지고 그거 사고 그랬는데 꿀이 아니라 설탕 넣어가지고 어떡해. 그 할머니 불쌍해가지고 그거 하나 팔아달라 그러면 파리 날개 몇 개. 그래 다리 날개. 그거 막 그 불이 붙으면 진짜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앞에서 불 붙이는데 우리 엄마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럼 몰래 저금통 찢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그걸 사가지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욕 먹었어. 근데 설탕물인데 어떻게 여기 불이 붙어요? 그게 너무 그때 진하면? 그 시간에는 불을 붙게 한대요. 그래갖고 입구에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속았죠. 그리고 또 대학 다니면서 거절을 못해가지고 개그맨이 된 케이스지. 같이 나가자고 했던.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님. 뭐요? 나는 원래 이상형이 해외에 사는 남자여갖고 영어 잘하는 남자만 맨날 소개팅했는데 거절을 못해갖고 영어는커녕 서울말도 못하는 부산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잖아 지금. 아이고. 자꾸 결혼하지. 아유, 거절을 못했어. 난 기자가 결혼하면 서울 간다. 아이고 저런. 아이고 팔자들. 아이고 팔자야. 심영선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네, 간다. 저는 결혼 생활한 지 16년이 됐는데 16년째 늘 2주에 한 번씩 꼭 시댁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을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리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담만 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일요일 날 또 시댁에 가면 하루도 쉬지를 못해요. 월요일이 오면 이게 정신이 얼떨떨해요. 휴일이 없이 또 하루가 돌아가서. 신부님도 상담하러 가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3주가 되면 아버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드르르 그래서 얘 별일 없니? 근데 이 소리는 뭐라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버님이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냐면 책에다가 오는 날을 다 적는데요. 우리가 지금 형제가 네 명인데 오는 날을 다 적으셔서 가장 많이 오는 아들이나 딸한테 유산을 더 많이 산다. 그래서 가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을 하면 네. 왼종일
그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만큼은.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안 갈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제가 제 몸이 안 움직여질 때. 그래서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가서 자요, 그냥. 그냥 빈 옆방에서. 자들에도 오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 자더라도 오는 걸 좋아하시니까 옆방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속도 모르고 왜 나와서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잠만 자냐는 거. 그럴 거면 뭐 하러 왔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땐 좀 미워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시지도 못하고 사는데 2주에 한 번은 가야지. 할 말이 없네. 자주 가세요? 친정은요? 아니요. 친정은요, 명절 때 갑니다. 근데 이제 친정은 좀 가깝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입장에선 뭐 가깝게 언제든 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시댁이 먼 데서 사냐? 아닙니다. 시댁도 45분 거리에 살아요. 네. 그래서 거절을 못 하시는군요. 네, 거절을 못하는 저. 특히 시댁 일은 거절을 못하는 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피곤할 때는 어머니 이번 주는 쉴게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되지.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게 안 나오는 별일 거군요. 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님 아버님이 이러셨어요. 얘 그렇게 너무 힘들면 이제부터 2주에 한 번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뺐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니 아버님. 왜 그거 들어볼까? 심영섭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댁에 노라고 얘기하는 남편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네. 시댁에 항상 노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매주 첫째 주 뭐 주말에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아버지 생각입니다. 자식들도 다 바쁘고 그렇게 정해진 날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정색을 저희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경재 원장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신혼 초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심영선 마담님의 남편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면 16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16년 동안 못 하신 분이 지금 와서 변할 리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돼요. 네. 유정 마담님 어떠세요? 저도 신혼 때는 2주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는 아예 같은 동네를 가가지고 완전 랜덤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거절 못해서 또 가는 상황은 없나요? 그때는 또 제가 일을 하니까 또 애를 맡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자주 뵙고 어머니는 또 아이를 돌봐주시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김장 때는 혼자 가신다면서요? 김장 때는 동서도 있는데 제가 좀 가장 가깝게 사니까 제가 그냥 거절 못하고 그냥 가게 돼요. 김장을 하러 해야 되니까 좀 오거라 그러면은 김치 얻어오시잖아요. 애도 오죠. 애도 맡기고 또 소득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김치 나눌 때 제가 한 통이라도 더 갖고 오려고 하죠. 내가 갔으니까. 내가 담갔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시집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부탁이 아니죠. 명령 아니에요, 명령? 명령. 네. 일종의.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냥 해야 돼요. 그러고선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어머니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죠. 네, 그리고 나한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미리미리 우리 엄마가 곤란한 일을 시키기 전에 엄마 입을 막아야죠. 네. 중간에서 그걸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혼자 계신데 네. 같이 살게 될 상황이 분명히 저는 오리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이제 아프시고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서 절대로 나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마시라고. 가까이는 사시지만 같이 사는 힘들다. 그런 어려운 얘기를 미리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제 서운하도 나한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가 섞인 그 자식 부모이기 때문에 서운함은 있어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라는 건 안 딴걸 끊어지는데 잘해주네.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어머니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꼭 그런 얘기하세요. 여우가 집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말 못하니까 아들을 뭐.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찌됐든 그래도 그 말이 나 입에서 나오는 게 편하죠. 만일에 그걸 못을 안 박아놨으면 맞아요. 이제 그 뒤에 와이프한테 이상한 부탁이 내려가게 되면 그럼 이상하지만- 아내는 네, 그러고선 매일 나를 괴롭히죠. 죄송하지만 그런 의견은 본인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게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아니요, 전혀 집사람하고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예. 힘들 거를 아니까.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성을 가진 그러니까 남편 말고 남편의 시댁 식구랑 같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장모님을 내가 모시면 저는 편해요. 왜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나는 나가 출근해버리면 모르니까. 아, 아내가 그냥 엄마와 네, 함께 자기 할 엄마랑 일이고. 살면 저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그냥 맨날 집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눈물 바다다. 친정 엄마랑 딸은 맨날 우니까. 이제 공감이 가요. 예. 우리가 사위가 처가댁 갈 땐 편해요. 편해요, 마음이. 가면 이서방 피곤하지. 이 자리 폈으니까 좀 자다. 자라고 그래. 자다 그러니까 오는데 이렇게 깨울 때는 자면은 먹으면 되고. 이야기인데. 부탁이란 걸 안 해. 근데 며느리들은 얘기가 다르잖아. 일단 부엌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는 못 자요. 지금 심영선 마담님도 보고 피곤해서 남편이 잤는데도 나빠요. 사실 그렇거든. 한평 원장님이나 이경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모계 사유로 가면서 차라리 처갓집 식구를 모시고 사는 게 앞으로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해이자 착각이 남편이나 시댁에 파워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거는. 모계 사유로 이미 옮겨간다는 거는 파워 자체가 부권에서 목권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의 남편은 지금의 며느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언제 뭐 처가 가서 벌써 발 뻗고 나오고 가요. 있어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처가살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시댁의 부탁은 뭐 명령이다라고도 했고 절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제 며느리 지영 씨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거절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난 부탁도 하지도 않았지만. 부탁도 안 하고 부탁할 일이 없었죠, 특별한 거. 부정 연기로도 부탁 안 하세요? 좀 해주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탁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화 좀 자주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걔도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며느리한테 내가 섭섭한 부분이 그거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 하나야.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만 좀 자주 해주면 그냥 뭐 바랄 게 없어. 아니 저희 그 이거야. 동집에 나왔었잖아요, 김정 씨가. 저희가 그 화면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돌려볼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돌려봐서 양쪽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부탁한 게 뭐가 있나? 나 했다면 전화밖에 없을걸? 자,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저희 처갓집이 저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더라고. 뭐요? 골프 부킹. 골프. 저희 장인 장모가 골프를 못 치세요. 아, 다행이다. 네, 뭐 저는 그게 매일 해도 아쉬운데 되는 골프를 못 치시는데 전화 왔어. 최서방 뭐 하나 했어. 예,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최서방이 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골프를 그렇게 같이 치고 싶어 해, 최서방. 최고지, 최고지. 아버님이 그렇게 친하면 당연히 제가 라운드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3번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잖아요. 좀 친해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채프로님 하다가 좀 친해지니까 채프로 어때 그 장인이 어떻게 재산 좀 받았나?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방송에 제가 그러죠. 아직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든든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주지 왜 안 주나? 참 내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꼼쳤는데 집에 오셨어. 처갓집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막 먹으면서 이제 정말 좋은 사이야. 정말 너무 레슨도 잘하고 정말 친절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거지. 근데 이제 막 둘이 친하시니까 이제 나는 말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언제 그런 얘기를 해주나. 근데 말을 딱 꺼내시더라고. 이봐. 그거 저 빨리빨리 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재산 그 건물 그거 해가지고 좀 줘. 아직 안 줬다며. 그러니까 뭘 아직 뭐 건강 뭐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된 거야. 괜찮다고만 줘. 줘. 그러니까 막 둘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두 분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럼 자네는 사위한테 줬나? 자네 사위한테 줬나니까 그러면 줬다고 그래야 되잖아. 난 그럼 벌써 줬지. 당연히 줬지. 그래야 되는데 안 줬지 당연히. 뭐야? 이상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친정일들을 다 알아서 좀 잘 도와주는 편이긴 한데 우리 남편들은 친정일을 좀 잘 모른 척해서 나는 속상하더라 한 적은 없나요? 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어머님 생신이라든가 우리 며느리들은 그래도 그거 진짜 까먹을까 봐 알람 넣어갖고 챙기거든요. 남자들은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 그거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하고 해주지 일일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뭐를
해준다는 건 그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날 번개를 맞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그게 본인 스스로가 한다고 그러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위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 제가 녹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오늘 아버지가 수술하니까 당신이 좀 가주면 좋겠어.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속상해. 그러니까 가면 간다 안 가면 간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이 없으니까 빈정이 상했었어요. 아니 내가 딴 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녹화하는 중간에.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 지금 병원에 왔는데 아버지 지금 수술 들어가셨는데 좀 오래 걸리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좋게 얘기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간다고 얘기를 하지 왜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 왜 나한테 승질을 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승질 안 나겠냐?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남자들은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그냥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근데 왜 그걸 말을 안 하냐고. 미리 말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해주고 말해요. 얘기를 해줘야지. 말해야지. 아니 아내가 방송 있어서 나는 시간이 되는데 아내가 안 되면 당연히 내가 가는 거지.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럼 가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입덧다 뭐해? 입덧다 먹는 것만 먹어? 아 내가 누나 남편이 왜 나한테 와? 아니 나는 이성민 씨 남편이 잘못됐다고 봐요. 간다고 말을 해요. 왜 남의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야 고참천. 내가 욕먹었죠. 남편은 친정에 관해서는 주도적이지는 않고 반응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기획해서 하려고는 안 하고 하죠. 못하는 것 같고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거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게 우리 사회가 어찌됐든 이제 가족 관계는 아직은 남자 위주잖아요. 이게 여자는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고 또 제가 처갓집 가면 이제 사위가 되는데 그 집에 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제쳐놓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못 하죠. 아니, 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치매로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사니까 훨씬 더 주도적일 수 있는데 어떤 그 치료 결정을 할 때도 그냥 프리젠테이션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손희찬함한테 형님 선택은 이런 선택이 있으니 이 중에 고르십시오를 얘기를 하지. 그냥 우리 부모 같으면 그냥 탁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생이 있고 오빠가 없거든요. 뭐 오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남편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어떤 거가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럼 설명을 해. 남편한테 사실이가 어리니까 내 동생이 어리니까 당신이 좀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게 얘기를 해야지 말을 듣는 아니요. 것보다 좀 해야지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예의가 맞는 거예요. 그럼 해야지 말을 남의 듣는 가정사에 것보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저는 아니요. 아니 이렇게 여자들은 해달라는 게 많아요. 와! 길막 끌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땐 좀 서프라이즈하게 어떤 삶에서 이벤트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입장을 바꿔서 며느리로서 그렇게 했어? 제가 말했잖아요. 많이 하죠. 시집에 가는 것밖에 더 있어. 야, 우리 기영이 자 그렇다면 과연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건지 아니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건지 거절을 못하고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는 뭐 어떤 대박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인간관계 잘했다고. 네. 또 거절을 또 잘해가지고 보증 같은 거 안 써서 또 잘 살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과연. 뭐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 어떡하라고. 나 이거 멘트 거절 안 하고 계속 다 받아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 유인경 네. 선생님. 야, 우리 나 코 나왔어. 나는 사이비 집단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거절을 좀 하라고요. 저는 야. 최용림 씨가 뭐 제가 오빠 그럼 때려주겠다 그러질 않나. 이혁재 씨는 무슨 말하면 거울도 안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무섭게 생겼다 그러는데요. 저희는 정말 호가 우유부단이에요. 정말 거절을 못해요.
사실 결혼도 전 70번 선을 받지만 우리 남편이 유일하게 결혼하자고 했던 건데 거절 못해서 이 남자랑 결혼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방송에 지금 프로는 그런 프로가 아닌데 제가 기존에 출연했던 방송은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방송이 많았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은 심리학 박사기나 하지. 저는 학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들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정말 그 수사반장 하셨던 최불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건 해결해 달라고. 제가 사실 굉장히 나이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어떤 분이 또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례가 저보다 어려워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몰라요. 봤어. 뭘 몰라 봤어. 주례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잘못 안 쳐. 아유, 뭘 모셔 그냥 나오라 그러지. 저 결혼식 주례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갖은 부탁 뭐 재능 기부를 해달라 뭐 갖다 다 하다가 어느 날 심지어 저랑 잘 아는 그 한 지인이 민경아 너 무슨 요일에 바쁘니?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했더니 밥이나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거절 안 하는 게 밥이나 먹을까예요.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메뉴가 좋으면 꼭 먹어줘요. 네. 이경재 원장과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우린 밥과의 약속이지 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식탁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 맛있는 음식을 먹자 그러길래 뭐예요? 했더니 뭐 나 아는 분이 무슨 어떤 뭐 개업식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같이 가자. 거기 뭐 잘 차려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자라면 어떤 행사이며 그분이 그 선배랑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며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따졌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이성을 잃고 맛있는 거나 먹자라는 말에 그만 가고 말았답니다. 갔더니 좀 난해한 곳이었고요. 오신 분들 몇면도 정상적인 분들이 별로 안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현상 수배에 많이 보였던 분들 같은 얼굴들이 많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다가 적절한 기회에 나가거나 밥만 먹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를 보시던 분이 여기 유인경 기자님도 오셨다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는 있죠. 예, 이 정도로 하려고 했더니 나와서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념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축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저는 또 가서 했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그냥 덕담을 했는데 거기 교주님도 계셨어요? 교주기 사이비 종교 집단은 아니었어. 그런데 아니야. 내 눈을 바라봐. 그거 아니야? 아니 뭐 상상에 맡기는데 제가 창피해서 참았다. 뭐야, 종교였어요? 아니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였어. 근데 잘못하면 제가 뭐 거기에 무슨 멤버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축사인데. 뭐 이건 아닌데 상관은 없을 때가 저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의 좋은 자리니까. 예. 뭐라고 그래서 축사를? 아니 그냥 이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강기구인가 보다. 의주에서 의료기구야. 뭐 등등 말해갖고 하고서도 제가 너무 섬찟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 영상 쓰지. 예, 이제. 이 지는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자괴감 들었지만 짧고 이렇게 하고 이제 후다닥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뭐 제가 뭐 어떤 지위나 권위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정말 잘 알고 이런 같은 괜찮지만 정말 엉뚱한 사람이 한 달이 거쳐 간 자리까지 제가 갔어야 됐나 보면 그건 제 불찰이에요. 100%. 거절을 못한. 전부 다 거절을 못해서 이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행사 가면 행사 끝나고 나면 왜 보통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 이제 행사 끝났는데 거기 이제 그 같이 가신 분이 이승미 씨 잠깐만 가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나 보다. 밥을 먹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 별로 생각 없는데 여기 잠깐만 가서 맛만 보고 가시죠.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가기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기도 그렇고 돈도 받았으니까 갔더니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음악 소리가 막 쿵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데 거기서 뒤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 내려갔을 때 스탠드바인 거야. 스탠드바에 이렇게 들어가더니 왔다. 그러니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이성희 씨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난 공연할 일이 아닌 거야. 나는 그냥 밥 먹자 그러고 데려왔는데 여기 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밥 일을 안 해서 그때 잠깐만 짧게 제가 형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인 게 짧게만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땅따당 게임을 했어. 잘 웃지도 않아. 두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땅 그럼 따당 뭐 이런 게임 있잖아. 아주 촌스러운 게임. 대학교 근데 웃지도 않고 대학교에서 행사하는 걸 막 한 거야.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냥 나는 인사하고 노래 한 2곡 하고 나왔는데 저쪽에 갔더니 그 나 데리고 온 사람이 거기 사장한테 이 새끼야 내가 위험자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막 좁혀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그 나한테 그 아저씨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아유 내가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야. 어머 웬일이야. 사실은 이영자 씨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좀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못 웃기는구나. 하고 차 타고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꼭 그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꼭 당해. 근데 진짜 좀 옛날에는 나이 젊었을 때는 거절을 뭐 어떡해 이러면서 못하는데 나이 들면 좀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거절을 할 수 있긴 한데 윤정 마담님은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 난 좀 거절을 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이런 게 있나요? 얼굴이 알려져서 백화점을 가면 또 식품부 같은 데 장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일이든 떡이든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먹지는 않는데 저를 붙들어 놓고 설명을 하면 사갖고 와요. 그리고 또 뭐 화장품 코너 여자들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올 겨울에는 이런 컬러가 유행이다. 또 뭐 새로 나온 립스틱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봐라 그러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또 뭐 집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요. 알아본다는.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내가 너무 냉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싫어서 사갖고 오는데 이제는 거절 잘하죠. 사라 그래도. 이제는 뭐 좀 돌아볼게요. 그리고 샘플이 있으세요? 네, 샘플 써볼게요. 그리고 챙겨갖고 와요. 맞아. 옷가게도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다 입어보고 난 다음에 안 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괜히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다 벗어놓고 나와요. 확실히 나이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건방지다 그럴까봐 못하기도 했는데 거절을 제가 제대로 못하는 게 저나 부탁하는 사람에게 다 피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원고 청탁, 강의 청탁이고 오면 저는 이번에 일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뭐 약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제발 부탁드려요. 뭐 날짜를 바꿀까요? 뭐 연기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정말 죄송하지만 빨리 저랑 이런 신경이할 시간 다른 분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 나이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이에 힘이 되니까 뭐 나는 그쪽이 부탁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반대로 유인경 마담님은 나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의 힘이다. 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그럴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근데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내가 가장 큰 선배가 되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이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김영림 마담님께서도 사실은 가장 선배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위치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자들은 뭐 부탁할 게 뭐가 있겠어. 이제 대사를 가르쳐 달라는 건 있죠. 예, 그런 건 후배들이 너무 연속극을 하나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모르니까 선생님 댁에 가서 좀 배울게요. 그러면 정말 거절 못해요. 그건. 그리고 또 이뻐요, 그런 후배가. 요즘 후배들은 가르쳐 달라는 후배가 없어요. 배우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봐요. 얘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얘는 의욕이 있는 아이구나. 얘는 희망이 있는 아이다. 어머 이리 와.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가르쳐주게 되고. 네, 그런 거는 있죠. 나는 근데 어릴 때는 거절 못했던 게 별명이 대리운전이었어요. 네? 선배들이 술 마시고 야 나 집에 갔는데 데리러 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 데려다 주고 오고 심지어 어디서 여의도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야 성미한테 전화해 그러면은 전화 오면 맨정신에 이제 야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선배들 다 데려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 저희 아버지가 해 뜨는데 운동 나가시면 아버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넌 도대체 기사로 방송국에 들어갔냐 그럴 정도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픈 친구들이 언니 병원 어디 좋은 데 아는 데 있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아팠던 걸 아니까 애들이 아프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지금 암이라는데 어느 병원에 갈까? 그러면 아팠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봐 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게 아니라 거절하는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내가 아팠던 부분에 이 아이가 접근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볼게가 되는 거예요. 거절 못할 파트도 또 예, 생겨버리고. 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늘 같네요. 거절 예, 예. 못하는 성격은 예. 늘 유지가 나이 되는 거.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예. 가장 거절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나 혹은 무슨 인간 그런 어떤 휴머니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말 마음이 약해졌을 때라든가 외로울 때라든가 아니면 나의 인간성이 호소할 때라든가 이런 거절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어떤 용건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정말 일을 거절하고 뭐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네. 아까 뭐 우리 윤정 선생님이 냉정하게 보일까봐 싫어서 산다. 이제 전형적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스타일. 이제 애정이 더 이제 남들이 어떻게 날 예, 볼까 봐. 인정받고 또 혹은 뭐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으니까 이정민 선생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애정결핍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이실 경우도 있고요. 뭐 10년 동안 수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밖에 나간 적 없다. 그럼 이제 다들 며느리시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하고 싶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반동 형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